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딱 보시다시피 7950X3D 모델을 가지고 6400 클럭을 일단은 TM5 안정화를 권장주기 앱솔루트 뉴 컨피그 권장주기인 3주기로 돌렸어요. 3주기지만 2시간 이상 돌아갑니다. 앱솔루트 뉴 컨피그는요. 익스트림 컨피그는 권장주기가 10주기예요. 그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앱솔루트 뉴는 권장주기 3주기. 그래서 보시면은 타이밍은 그냥 XMP 스펙을 제가 좀 따라 넣었고요. 일부에서 했던 스펙이긴 합니다. 일부에서 했던 32, 40, 40, 40, 84, 3200, 3200. 그 다음에 램 전압 1.4V 그냥 썼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세팅은 이따 바이오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6400을 사용할 수 있다. 6400을 사용할 수 있고 6400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전압 세팅 그런 노하우라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끄고 이게 어제 돌렸던 건데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비슷하게 나오나? 비슷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돌려보니까 그 TM5에서 에러가 나긴 하더라고요. 에러가 나면 조금은 낮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영상 보시는 분은 일부 꼭 보고 오세요. 일부의 시모스 클리어 방법은 못해도 다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일부에서 설명한 시모스 클리어 방법은 꼭 숙지하고 오세요. 제가 글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1부, 2부, 3부 이렇게 쪼개고 있는 거니까 음, 6400 클럭이 보시다시피 가능하긴 하지만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클럭 낮춰서 쓰세요. 굳이 6400을 고집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냥 타이밍을 제일 잘 조이는 게 장땡이지. 물론 클럭을 높이면 뭐 밴드윗이나 이런 거에 이득은 있을지언정 레이턴시 자체는 그냥 타이밍만 잘 조이면 클럭이 높든 낮든 잘 나옵니다. 잘만 조이면요. 아마 타이밍을 제가 XMP 스펙에 맞추긴 했는데 아마 더 조일 수 있을 겁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6000 클럭에서 RCD 36 값 있잖아요. RCD 36이 6400이 거의 40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자, 조금 빨라졌네요. 그러면 얘를 수정해야겠네. 자, 요걸로 다시 덮어쓰기를 할게요. 뭐 밴드윗 자체는 그렇게 차이가 오히려 라이트가 줄었네. 그쵸? 어,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신 값으로 할게요. 레이턴시는 사실 0.3 나노세컨드 정도면 오차 범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번 돌리면 차이가 나거든요. 보통은 뭐 3번에서 5번 돌려서 뭐 그중에 제일 잘 나오는 값이나 아니면 평균값 뭐 이렇게 쓰는데 일단 저는 한 번씩만 돌릴게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요거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따 바이오스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건 바이오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6400에서 38404076, 사실 76이 아니라 82인데 잘못 돌렸죠? 이것도 다시 돌려볼게요. 지금 클럭을 6400 클럭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세팅 값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요거 타이밍만 바뀌어도 사실상에 충분히 에러 없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세팅해서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38 4040 82, 그 다음에 1.35V 일단 저장하고요. 자, 이제 바이오스 진입을 할 건데요. 다른 메인보드 제조사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6400, 6200까지는 쉽게 될 거고 6400이 잘 되면 mem컨이 좀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 mem컨에서는 6400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mem컨에 따라서 6400이 아예 안 되기도 합니다. 일단 6400 세팅을 저장을 할게요. 자, 어떻게 세팅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클럭 64배수 세팅했고 UCLK, MCLK 1대1 설정을 했고요. 램 타이밍은 32, 40, 40, 84로 세팅을 했습니다. 이거 미리 바꿔둘게요. 38, 44, 40, 40, 82. 전압값은 램 전압, VDD 전압 1.4V, VDD Q 전압 1.4V 줬습니다. 이것도 미리 바꿔놓을게요. 제가 이거 테스트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제 mem컨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6400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건 mem컨 쪽 문제이기 때문에 메모리 컨트롤러랑 관련돼 있는 메모리 IO 볼티지를 좀 높여서, 원래는 디폴트가 1.1입니다. 디폴트가 1.1인데 6200까지는 1.1로 돌아요. 근데 6200부터 6400부터 1.1이 안 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전압값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1.25로 부팅 포스트를 시킨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1.3V로 올렸고요. 사실 이 1.3V가 피탄 값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없어서 예전에 세팅값 다 잡아놨던 값을 그대로 넣었더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웬만한 분 그냥 따라 하시면 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리고 지금 요거랑 관련해서 이거는 아마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요 전압을 일단 최대치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V 코어 SOC라고 VSOC 전압인데 이게 보시면 밑에 설명 보시면 CPU 시스템 언코어 볼티지라고 언코어 쪽 전압인데 그게 메모리 컨트롤러를 컨트롤한대요. 메모리 컨트롤러랑 뭐 노스 브릿지랑 뭐 기타 등등 컨트롤을 한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SOC 전압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 SOC 전압이란 게 애매합니다. 이 CPU에서 사용하는 전압들이 얘를 좀 갖다 써요. 갖다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예를 들어 이거를 오토 상태로 둔 상태에서 이것만 1.3V를 주면은 6400 클럭이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 SOC가 지금 인가된 전압에서 뭐라 그럴까요? 다른 이런 VDD IO 전압이랑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은 VPP 전압이 지금 디폴트 값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몇으로 되어 있냐면은 VPP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아무튼 1.15V로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 VPP 전압이. VPP 전압은 1.15로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 VDD 전압은 0.85로 설정되어 있어요. 요거 해보면 0.85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값들을 만약에 조정하잖아요. 조정하면 조정하는 만큼
SOC를 뭐 가져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값 수치를 높였는데 SOC가 모자르면 못 가져다 써요. 그럼 그 못 가져다 쓴다는 말은 개선이 안 된다는, 전압을 난 높여서 개선하고 싶어. 그래서 전압을 높였는데 똑같아. 혹은 에러가 오히려 더 늘어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얘가 전압을 갖다 쓰려고 노력하면 다른 쪽에서 전압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SOC 전압을 뭐 갖다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SOC를 넉넉하게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너무 큰 값을 주면 또 보드가 못 받칩니다. SOC 전압을. 그래서 이 값들을 높일 때 만약에 예를 들어 값을 줄였는데 안 돼. 값을 높였는데 더 안 돼. 이런 현상이면 얘가 전압을 좀 못 갖다 쓰고 있네. 이런 확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미세 조정하면서 이런 거를 좀 수치를 찾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건 제가 했고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해서 대충 1.4V 때려놓고 VDD IO 전압 1.3V 때려놓으면 6400 정도는 잘 되더라. 거기서 그거 잘 안 되시는 분은 얘까지 0.95V 한번 줘보시고, 이것도 안 되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초기 바이오스를 썼었어요. 완전 초기 바이오스. 그때는 6000도 부팅이 안 됐거든요. 6000을 부팅을 할 때 이 VDD 픽 값이 0.9였어요. 그때는 0.9였어. 초기 바이오스에서. 이거 0.9 주면은 6000도 부팅 안 돼요. 6000은 1.0부터 부팅이 되고, 그 다음에 6200 부팅 시키려면 1.1을 써야 됩니다. 딴 거 안 건드리고 얘만 건드려도 되더라고. 6200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6200까지는 쉽게 된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바이오스 제조사에서 VDD-P 전압을 1.1 내지 오버클럭 할 때 1.15로 들어가게끔 세팅을 자동으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6200 정도는 무난하게 돌아가는 VDD-P 값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VDD-P가 자동으로 1.15V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오토 상태에서도. 근데 제가 예전에는 바이오스가 이제 하나도 세팅이 안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일일이 찾았어요. 노가다로. 그때 세팅했던 값이 1.11V거든요. 제가 이걸로도 6400을 했었는데, 근데 CPU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지금 CPU에 테스트 해봤는데 1.11 모자른 것 같아요. 1.15를 써야 됩니다. 지금 제 CPU에서는. 오토 상태 똑같죠. 그냥 오토 상태로 이렇게 쓴 건데, 아무튼 이 전압의 관계가 이 SOC랑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VDD-Q도 무작정 늘리면 오히려 더 에러가 늘어납니다. 부팅도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윗 스팟을 찾아줄 필요가 있고, 그 스윗 스팟에 이 SOC 관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SOC 전압의 최대치랑 오버클럭 한계치가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1.5V 안 들어가죠? 1.5V 안 들어가요. 1.5 다시 안 들어가죠. 1.45 안 들어갑니다. 1.41 안 들어가죠. 이게 최대치예요. 이게 SOC 최대값 넣고 나머지 전압을 VDD IO로 1.3V까지 끌어올렸더니 6400이 되더라. 그런 겁니다. 지금 이 SOC를 더 낮게 쓸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6400 정도, 이 6600 클럭을 하려면 아마 뭐 메모리 컨트롤러 수율도 좋아야 되고 램 수율도 좋아야 되고 아니면 보드 PCB 레이어가 좀 더 두꺼워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일반적인 수율에서는 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안 되는 CPU도 있어요. 제가 7950X 하나랑 7950X ES 하나랑 7700X 하나 그리고 7950X3D 이렇게 써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6400 클럭이 안 됐습니다. 도달이 안 됐어요. 아무리 조정해도 안 되더라고. 그게 7950X였습니다. ES가 아니라. ES는 잘 됐어요. 아무튼 그런 메모리 컨트롤러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뿔딱일 수도 있다. 근데 아무튼 저는 방금 전에 TM5 권장 중에 충분히 돌린 세팅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메모리 컨트롤러 쪽만 잘 맞춰놨으면 이제 VDD나 VDDQ 쪽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PMIC에서 관리를 합니다. DDR5는. 그래서 이거는 안심하고 수정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안 된다 싶으면 다시 얘기 드리지만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6400 클럭이 뭐라 그럴까, 한계치의 어떤 랜드마크 값 같은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기를 쓰고 이렇게 6400을 도달해도 성능이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램 수율만큼 최대한 잘 쪼여내는 게 더 중요해요. 클럭을 몇을 쓰던 간에. 클럭을 뭐 좀 더 낮추더라도 타이밍을 잘 조이면, 타이밍이란 게 클럭을 올리면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 경계선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 뭐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돌리고 젠 타이밍 한번 킬까? 예를 들어 뭐 6200 클럭에서는 RCD가 38이 되는데 6400으로 올리는 순간 38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6400에 40으로 쓰는 게 맞을까요? 6200에 38이 맞을까요? 6200에 38이 더 RCD 성능을 잘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부에서 얘기했죠. RCD 수율 중요하다고. 아무튼 6400 32 32 제대로 들어갔고 1.35V 1.35V 타이밍 38 40 40 40 82 제대로 세팅됐습니다. 성능 측정 한번 해볼게요. 네, 뭐 램 수율만큼 성능을 뽑아내려면 사실 램 수율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뭐 분석이라 해봐야 저도 노가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가지고 안 맞는 부분 찾고 뭐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 클럭이면 조금 초과할 것 같네. 그러면 차라리 한 단계 아래 클럭으로 돌릴까? 뭐 이런 식으로. 별거 없습니다. 뭐 저도 다 노가다로 찾아요. 뭐 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서 좀 더 쉽게 할 뿐이지, 뭐 안정화에 들어가는 거는 뭐 대충 뭐 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딱딱 때려 넣어가지고 된다? 뭐 그런 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타이밍을 많이 풀고 이런 거는 쉽게 할 수는 있겠죠.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정도 수율이면 요거는 잘 돌아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경험에서 우러나올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타이밍을 빡빡하게 조이자면 저도 노가다 해요. 다 일일이. 라이트 밴드윗이 더 잘 나오네. 아까 그거는 여러 번 돌려볼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편차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편차 너무 심한데 3000? 그리고 바이오스 버전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AMD는 제가 이거 출시 초기 때도 얘기 드렸는데 성장형입니다. 성장형 바이오스 자체가 아게사 버전이 그 새로 갱신되면은 또 많이 바뀌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밴드윗이 제가 혹시 뭐 커뮤니티에 올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클럭별 밴드윗 그 레이턴시 체크한 거 올린 적이 있는데 요 값이랑 현저하게 더 낮아요. 제가 그때 올렸던 게. 그게 버전 초기 버전 바이오스고 이건 개선된 바이오스라서 밴드윗 자체가 높아졌어요. 뭐 높아졌다는 성능이 개선됐다는 거죠. 얘는 좀 비슷하게 나왔네. 아깝게 좀 비정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얘가 근데 또 현저하게 낮네요. 1.3. 뭐 아무튼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를 제가 이걸로 돌릴 건 아니고
어차피 전 타이밍 다 쪼여서 할 거니까 이제부터 타이밍 다음 영상에서 이제 타이밍 쪼이는 거 보여드릴 거고요. 어, 일단 6400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클럭.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전압값 수정하셔가지고 6400 클럭 타이밍이 몇이든 상관없어요. 이런 거 그냥 갖다 쓰세요. 제가 한 것처럼 갖다 쓰고 XMP 값 이거 넉넉하거든요. 제가 A다이 M다이 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이거 A다이 M다이 다 들어가니까 이거 갖다가 타이밍 대충 때려 넣고 더 풀어도 돼요. 더 풀어도 되는데 아무튼 이 6400으로 TM5를 돌렸을 때 HCI 말고 TM5로 하세요. 인텔에서는 맨컨 차이가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HCI로 돌리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AMD는 온도에 그렇게 심하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HCI보다 TM5가 더 잘 잡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TM5를 돌려서 에러가 안 나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타이밍을 조이세요. 이게 선행 단계입니다. 선행 단계. 6400을 하기 위한 6200은 괜찮아. 6200까지는 그냥 대충 때려 넣어도 들어갑니다. 하이닉스 모듈이면. 삼성 모듈도 거진 잘 되고요. 안 되면 다른 이유예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자, 영상 2부가 아니죠. 3부죠. 3부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타이밍 쪼이기 전에 클럭 먼저 잡으세요. 클럭 먼저.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럭 먼저 잡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 타이밍 세팅에서 전압 수정하셔서 그 전압까지 잡아놓는 게 제일 좋아. 사실상 내가 쓸 전압을 여기다 잡아놓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아무튼 내가 쓸 클럭과 내가 쓸 전압을 세팅해서 그 클럭이 잘 돌아가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게 뭐냐면 펄스를 그리는 과정인데 계속 설명이 늘어나네. 클럭이 이렇게 이쁘게 그려져야 이 클럭 파동이 이쁘게 그려져야 여기가 뭐 0과 1을 판단할 때 이쁘게 그려져야 0하고 1을 판단해요. 시스템이. 이거는 아날로그를 이런 식으로 디지털화 한단 말이에요. 이걸 이쁘게 그려지도록 먼저 만들어 놔야지. 타이밍은 그 이후에요. 이게 이쁘게 그려지지 않은데 타이밍 먼저 잡아놓고 타이밍에다 전압을 맞추면은 그러면은 그 어쩌다 한번 돌아가더라도 뽀록일 수도 있어요. 뭐 이게 못생기게 돌아가는데 그 중에 에러 날 만한 세팅 순간 에러 날라는 순간에 그게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대기에 걸린다거나 이래서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타이밍 다 풀어버리고 넉넉하게 다 풀어버리고 클럭을 먼저 잡는 게 중요하다. 클럭을 이쁘게 그려야 돼요. 그러고 나서 타이밍은 조이면 돼요. 타이밍은 그냥 조이면 됩니다. 타이밍은 뭐라 그럴까요? 램에서 동작하는 원리일 뿐이지 클럭만 이쁘게 들어가면 타이밍은 딱 수율 맞춰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부에 있는 이 클럭 펄스를 제대로 그리는 게 6400 클럭에선 정말 중요하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